네, 안녕하세요. 김여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론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샘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챗GPT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도입하고 어떤 데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들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챗GPT를 활용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번역이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고 있는 고객 중에 한 고객은 한국에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장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전부 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죠. 딱 봐도 그냥 바벨탑 같은 느낌이죠. 지금 대충 봐도 언어가 네다섯 개 이상은 나오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소통을 그냥 영어로 하자라고 하면 다들 익숙하지 않은 그 언어들로 소통을 하다 보면 대화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표현도 굉장히 간소화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아서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간에 챗 GPT를 넣어서 게시판 같은 걸 만들면 각자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해도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뭐 실시간 채팅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언어 자체에 이걸 도입해서 활용하는 시나리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이 R&D 센터나 연구소 이런 데서는 보통 제품을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게 뭐 단순히 어떤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 개발했는데 기껏 개발했는데 이미 특허가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뭐 법률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제품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R&D 팀이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인 소재 연구, 특허 검색,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RAG라고 해서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외부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R&D 팀이 실제 연구에 집중하고요. 부수적인 뭐 자료 찾고 뭐 특허 검색하고 법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입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IT 부서입니다. 이 IT 부서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 사용해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세대 시스템 개발, 그리고 레거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여러 군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이 그냥 언어만 학습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 안에 보면 실제로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파이썬 코드를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다른 랭귀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은 또 C, C++, C#, 뭐 코볼 이런 단어들, 이런 언어들까지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랭귀지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오래된 시스템들을 변환하는 용도로도 챗GPT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이 HR 시스템에서 이걸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HR에서는 이 챗GPT를 이런 내부의 사내 규정,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자료, 그리고 사내 협업을 위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챗GPT한테 노출을 시켜준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내 규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사실 회사가 조금만 커져도 이 사내 규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출산 휴가를 가야 된다. 얼마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안 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월차는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다음에 비용 처리하다가 영수증이 잘못되었는데 누구한테 문의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내 협업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아직 제대로 구현된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챗GPT를 이용을 할 때 보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벌써부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챗GPT를 활용해서 악성 도구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다. 네, 이거 뭐 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요. 요리사가 들면 네, 또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챗GPT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나쁘게도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하게 보안 위협, 또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면, 네, 삼성전자에서 챗GPT 빗장 풀자마자 오남용 속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오픈 AI는 사용자들하고의 어떤 대화 내용을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학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다 보면 나하고의 어떤 프라이빗한 은밀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대화 내용이 그냥 대화하면 그냥 다 이렇게 휘발되어서 날아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했다가 삭제한다라고 오픈 AI 홈페이지 쪽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안 문제, 혹시나 우리가 뭔가 얘한테 물어봤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물어봤다든지 했을 때 기술이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안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애저에서 사용하면 애저에서 각각 자기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 챗GPT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요. 걔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나를 위한 오픈 AI 모델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보안적인 면에서 격리되어 있는 나만의 챗GPT, 나만의 달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오픈 AI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오픈 AI 사이트에서 이용을 한다 라기보다는 바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절한 그리고 또 많은 그 인증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각종 자격을 이렇게 획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글로벌한 인증들 그리고 US 정부, 미국 정부가 주는 인증들 그리고 업계 표준들 그리고 각 지역별로의 어떤 인증들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또 수많은 통계들을 보면 보안 사고는 클라우드에서는 거의 안 생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보안 사고들은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보통 관리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은
굉장한 전문가들이 그것도 많은 숫자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그리고 또 내가 미처 못 챙겨도 시스템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시간상 이게 동영상 강좌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보시면 제 개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색어로 영욱 스튜디오, 영욱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 GPT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언어 모델의 이름인데요. 이 GPT도 보면 안에 들어가 본 모델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GPT 안에 있는 네, 언어 모델들이 있다.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인베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그 소설책 같은 게 있어요. 이 소설책이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는 데미안이다 라고 하면,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 되게 크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내용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이 내용이 되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떤 좌표계로 바꾼 다음에, 숫자로 바꾼 다음에 어떤 좌표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 인베딩은 제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글자로 된 걸 숫자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숫자로 된 거 안에서 수치로 접근해 간다 라는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토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서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네, 어떤 정보 교환의 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 단어 뜻은 어떤 가치 교환의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I love you라고 하는 건 I와 love와 you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들어있죠. 근데 블랙핑크라고 하면 블랙과 핑크가 합성돼 있죠. 그러면은 토큰은 두 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한국어일 경우 훨씬 더 토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토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토큰이 네, 보통 단어가 이제 한 0.75 워드 for English text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뭐 단어가 한 10개 있다 라고 하면 0.75 정도 들어간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돌려보면서 토큰 수를 한번 직접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챗GPT 그리고 뭐 오픈 AI 모델들 이런 것들 운영을 할 때 비용 산정에 있어서 언어 모델은 이 토큰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 1000개당 뭐 1달러, 토큰 1000개당 0.003달러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 수를 적정하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네,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이 GPT 모델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 컨텐츠 제너레이션,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요약하는 것, 서머라이제이션, 다음에 이 컨텐츠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정 분석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 이 안에서 화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데이터 익스트랙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번역도 가능하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그 외에도 숨어 있는 기능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논문이나 여러 가지에 보면 GPT가 준다 이런 것도 찾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컴퓨터한테 혹은 언어 모델한테 무언가를 얘기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나옵니다. 전혀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반응으로 컴플레이션, 완성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루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네, suggestion one name for hors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이름을 하나 제안해봐 라고 했더니 말은 굉장히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이름이죠. 그래서 괜찮은 이름인데 라이트닝, 예전에 전투기 이런 데도 사용됐던 라이트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홀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suggest one name for a black horse라고 돼 있죠. 자, 검정색, 네, 깜장이라고 할 뻔했네요. 검정색 말은 미드나이트, 예, 미드나이트 하면 뭔가 어둠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말이 연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해달라고 했어요. Suggest three names for a horse that is superhero의 이름을 셋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네, 누가 봐도 미국식 네, 미국식 히어로들의 이름이 될 만한 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똑같이 제안을 해달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이름을 제안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애니멀인데 이걸 슈퍼 히어로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예, 고양이라고 했더니 고양이로 할 수 있는 네,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 그리고 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 나오다가 끊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이거 프롬프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조절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temperatur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temperature가 네, 온도죠. 말 그대로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보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을 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네, 고정되어 있는 누가 봐도 그게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네, 0에서 1 사이의 값을 지정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게 2까지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오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야, 이건 좀 오버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네,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에 따른 결과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온도 조절하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픈 AI를 사용할 때 말 그대로 오픈 AI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사용해 본 바로는 애저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정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이 오픈 AI 쪽에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나서 네, 이게 잘 되던 게 왜 안 되지 하고 네,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 멘붕을 겪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 오픈 AI 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실험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오픈 AI 쪽에서 사용해 보는 게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openai.com 이라고 해서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자, 그냥 웹사이트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 뭐 간단한 예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는 뭐 회사 소개나 이런 것들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사용할 때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 AI에 있는 모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내가 개발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API 쪽에 들어가 보시면 오버뷰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오버뷰를 보면은 GPT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을 오픈 AI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GPT 먼저 4가 이렇게 걸려 있죠. 자, 그 다음에 DALL-E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형 모델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Whisper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음성 파일에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추출해 주는 거. 그게 이름이 Whisper입니다. 말 그대로 뭐 기속말 이런 뜻이 될 텐데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것도 일단은 받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거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은 이제 수시로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GPT-4 터보입니다. 터보. 이 GPT-4 일단은 4.0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프리뷰 버전이 1K 토큰, 1000개의 토큰당 0.01달러 정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풋이에요. 인풋이 0.01달러고 아웃풋은 0.03달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지? 라고 물으면 그게 인풋이죠. 그때 사용되는 토큰 하고요. 다음에 아웃풋에서 사용되고 있는 막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 토큰 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시에 훨씬 더 많은 토큰이 한 3배 정도 더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PT-4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인풋 0.03달러 그리고 아웃풋은 0.06달러 그리고 GPT 3.5 터보인데요. 우리는 주로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앞으로 GPT 3.5 터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 가격 보니까 4.0에 비해서 훨씬 싸죠. 그렇죠? 훨씬 쌉니다. GPT 3.5 터보라고 돼 있고 요거는 0.0010달러 그리고 요거는 0.0020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 버전은 0.0015, 0.0020달러가 소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베디드 모델, 아다 V2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오픈 AI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API 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최근에 했던 강연 자료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스플로러 더 API 이런 것들 눌러 보시면은 또 사용 설명도 가볍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쪽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도큐멘테이션을 하나씩 꼭꼭 살펴보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API들을 호출하는 방법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샘플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UI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생겼네요.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API 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 보시면, 네,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오픈 AI 기능들을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요걸로 일단 실제로 다 만들어 보기 전에 테스트 해보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어시스트 눌러보면은 이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시스턴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파인 튜닝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파인 튜닝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PI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키. 그리고 이 키는 한번 만들 때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실습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오픈 AI 사이트까지 들어와 봤고요. 요 애저 쪽은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요 클라우드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 오픈 AI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개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개발 환경 먼저 구성해 보고요. 다음에 간단한 샘플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